안녕하십니까, 기란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쉬고 이제 또 집에서 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좀 공부해서 금요일 날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요즘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상담 요청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왜 안 했을까라는 많은 후회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좀, 준비를 열심히 하자는, 공부하자는 맨날 하는 말과 동시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인데요. 이거 강의를 지금 한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녹화를 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말고 간단하게 왼쪽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버스를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버스가 4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예요. 자, 그런데 이 버스가 4분에 한 대씩 오는데 우리가 이 버스가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1분을 기다릴지 2분을 기다릴지 아니면 방금 전에 출발해서 4분을 기다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 1분에 버스가 올 확률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1분 30초에 올 확률 몰라요. 근데 기대되는 정도는 전부 다 같겠죠. 자, 그리고 2분에 버스가 올 확률 몰라요. 자, 3분에 버스가 올 확률도 모르고. 그럼 다 기대되는 정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되는 정도를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다 같은 걸로 표시를 한다면. 자, 그리고 다 같은 거를 이거 이제 선을 그렸는데 이 식을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4분까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버스는 4분에 한 대 무조건 오도록 돼 있으니까. 라고 한다면, 자, 4분 안에 버스가 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1이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1분,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버스가 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얼마요?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랑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은 실수 형태로 나와 있는 연속된 숫자들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연속 확률 변수로 다룬다고. 그래서 특히 재는 거 이제 시계라든지 체중계라든지 자라든지 이런 도구 쓰는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로 다룬다. 그럼 지금 시간도 연속 확률 변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4분 안에 버스가 올 확률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전체 넓이를 반드시 1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연속 확률 변수는 넓이를 확률로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게 1이니까 자,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4분의 1이겠죠.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가 4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요? 4분의 1이 돼야 2개 곱해서 사각형의 넓이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 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시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특징은 10이 돼 있죠. 12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침을 마음대로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해서 어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1과 2 사이에 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10등분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에서부터 2 사이에 올 확률은 얼마? 전부 다 똑같은 거죠. 2에서 3 사이에 올 확률도 전부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걸 fx라고 또 합시다.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저침이 1인 거죠. 1이 되는 거죠. 왜? 요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요. 전체 확률은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높이는 얼마다? 10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질문 5에서 6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 넓이 얼마요? 1. 높이 얼마요? 10분의 1. 그러니까 5에서 6 사이에 있을 확률은 10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하니까 5에서 6 사이에 있을 확률? 당연히 10분의 1 맞네. 그럼 5에서 7 사이에 있을 확률은 10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 5에서 7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해도 똑같은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요거 알면은 이제 문제 푸는 건 간단해요. 자, 개념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x가 이제 뭐 x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값을 같은 정도 일어난다고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앞에 있는 요게 중요합니다. 0 이상 10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다. 요렇게 때문에 0에서 10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다. 요 부분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 요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 페이지 문제에서 볼게요. 0 이상 10 이하의 모든 값이라고 한다면 실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루트 2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얘는 연속된 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가지는 거. 자, 뭐 조금 이해 안 돼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문제 보면 바로 구분돼요. 자, 그리고 이쪽도 이제 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를 별표 쳐놓고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연속 확률 변수 다루는 형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보면서 감을 잡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요것 때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이란 조건 때문에 여기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선분을 그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렇게 시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버스 기다리는 거라든지 이런 정도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기대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래프가 막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fx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자, 여기 있는 거 기대되는 정도를 뭘로 나타냈다?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함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 fx가 이렇게 우리가 그린 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는, 자, 첫 번째 이제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글씨를 되게 못 써요. 변수는 어떤 걸 함수로 가지느냐?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요.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은 앞 페이지에서 했어요. 앞 페이지 잠깐 넘겨서 이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었죠. 그럼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처럼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도 있습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여기. 자,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얼마나 모여 있는지로 확률을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넓이로 확률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넓이로 계산하는데 이 밑에 있으면 여기서 가지는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잖아요. 음수를 가지잖아요. 근데 확률이 음수를 값으로 가진다. 말이 안 되죠. 확률은 0에서 1 사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는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요거 주의해야죠.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거, 1보다 작다라는 조건 없습니다. fx는 순간적으로 1보다 위로 올라가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없고요. 뭐만 있다? 0보다 커야 된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금지 빨간색. 네. 자, 그리고 이제 넓이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전체 넓이가 이제 범위가 정해져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 넓이를 구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전체 범위라고 한다면 요 전체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해석을 하면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x의 그래프가 요 위에 있는 빨간색이죠. 이제 좀 다시 지웁시다. 여기는 빨간색. 그리고 x는 알파가 요 직선이죠. 요게 x는 베타죠. 그리고 이제 x축. 전체 넓이죠. 이 전체 넓이가 뭐가 된다? 1이요. 이게 앞쪽에서 있는 거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 넘어갈게요. 확률 질량함수 성질. 요거랑 똑같죠.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에서는 여기 있는 합계에서 1 체크하라고 했었는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어떻게? 이 전체 넓이가 1이 되는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 값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확률 질량함수랑 비교할게요. 요거는 해당되는 것들 확률값 전부 다 더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중에서 뭐 분치 마음대로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된다라고 했어. 그럼 정확하게 1에 올 확률이 얼만데요? 말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2에 올 확률 얼만데요? 말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루트 2에 올 확률 얼만데요? 말 못해요. 정확하게 뭐 루트 7에 올, 루트 뭐 10에 올 확률 얼만데요? 말 못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의 확률, 점에서의 확률을 따로 이야기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로 이야기한다? 구간으로 이야기한다. 자, 그럼 2에서 3까지 확률 구해라. 얼만데요? 전부 다 같은 정도. 아까 10분의 1이었죠. 전체 넓이가 1이었으니까. 그래서 구간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럼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A에서부터 B까지, 여기는 X가 A에서부터 B까지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A, B 이렇게 해놓고 뭘 구해라? 이 사이의 넓이 구해라. 선생님, 여기는 곡선인데요. 네, 그럼 곡선은 뒤쪽에서 우리가 정규분법 배우면 그때만 이야기하고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직선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를 같이 시험 볼 때는 애들한테 맨날 이거 한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곡선으로 나오는 거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좀 봐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나왔어요. 수능에도. 네, 무리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한번 나오면은 그래도 좀 잘 찍었다고 얘기 들으려고 계속 밀었는데 요거랑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 그리고 원순열 3개 민 거 사실 한 5개 정도 밀었는데 전부 다 안 나왔어요. 망했죠. 네. 언젠가는 좀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넓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합니다. 그럼 확률 질량함수인데 요거 풀 때는 일단은 표 그려야 돼요. 확률 질량함수라는 말이 나왔다. 일단 표 그려서 문제 풀자. 확률 밀도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둡시다. 네, 여기까지. 요거는 좀 표시해 놓고요. 그리고 밑쪽에 있는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근데 이게 내가 말할 땐 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면이거든요. 왜냐?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두께가 보이죠. 여기.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은 뭐가 있어요? 넓이가 있죠. 면은. 근데 선은 넓이가 원래는 없어야 돼요. 근데 넓이가 있어도 우리는 이걸 선이라고 인식을 해요. 왜? 내가 선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선인데 진짜 넓이가 없는 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넓이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요?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면도 이거 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선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면이긴 한데 나는 선을 표현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걸 선으로 인식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수리 철학, 약간 철학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선은 넓이가 없다죠. 없습니다. x 사는데 넓이가 없다. 아니면 넓이가 0이다. 라고 해도 돼요. 없으니까 0이죠. 넓이가 0, 마이너스 나오진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자, 아까 전에서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뭐 fx가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뭐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합시다. 처음에 내가 여기에서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해서 이 넓이를 구했어요. 이 넓이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2분의 1인데, 자, 첫 번째는 A를 포함했죠. 근데 두 번째에서 A랑 B를 포함했는데 두 번째에서 B를 포함 안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선 돼 있는 거를 빼요. 한 개씩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지울게요. 망한 것 같아요. 자, 지금 B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거는 B를 포함해서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 두 번째에서는 좀 그렇죠, 이거. 네. 망했어요. 네, 다시 복구를 해야죠. 이렇게 해놓고 B에서는 이 B 선을 포함을 안 해요. 그럼 이 선만큼의 넓이가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선만큼의 넓이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선은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은. 그럼 넓이 빠졌네. 빼보자. 넓이 빼요. 얼만데? 2분의 1. 넓이가 0이니까. 또 여기에다가, 예,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0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여기 또 잠깐 지우고요. 다시 여기 이렇게 그려봅시다. 예, A예요. 또 A도 만약에 빼요. A도 선의 넓이를 포함을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도 빼도 어차피 0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의 넓이는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된다? A가 이제 P, A에서부터 B까지 갔다가 있을 때나 아니면 갔다가 없는 거, 여기 갔다 없죠? 여기도 갔다 없죠? 여기도 갔다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 선을 포함하든 안 하든 넓이에는 변함이 없더라. 요거죠. 요거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달라요. 확률 질량 함수 생각 한번 해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에서 우리가 px가 0일 때 4분의 1이고 px가 1일 때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px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거랑 px가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0과 1 포함 안 하는 경우, 이거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죠. 얘는요 0이죠. 둘 다 포함 안 하면. 사이에 있는 거 없다라고 했을 때.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넓이 구할 때는 포함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 요 위에 있는 값 중에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0이므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제 무한대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배우면서 계산할 때 만약에 무한대분의 유한대, 무한대분의 뭐 1,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극한 배웠잖아요. 자, 내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2분의 1 찍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확률은 얼마요? 0이죠.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에요. 왜? 0에서부터 1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들 중에서 특정한 하나가 될 확률이니까 이건 0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단 요거보다는 이제 넓이로 접근을 했으니까 선은 넓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요 마지막에 있는 선 빼도 된다. 빼도 넓이는 똑같으니까 확률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예요.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 이게 확률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3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처음 체크하는 거 일단 요 범위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선생님,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줘요. 확률 밀도 함수 주는 순간, 아, 우리는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가 없으면, 그래프가 있으면 넓이를 구하자. 그래프가 없으면 그래프를 그리자.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자.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오면 표 그리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접근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렇게 그려요. 그리고 범위 신경 써야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3까지만 하라고요. 넘어가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범위가 아니니까. 3까지에서만 했을 때 전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요. 그리고 이제 1차 함수 다시 물어보고 있거든요. kx요. 여기는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또는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 그릴 수 있는데, 내려가는 함수는 요건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번이었죠. fx는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웁니다. 올라가는 함수만 그려야 돼요. 그리고 3까지라고 했으니까 3까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요 전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 전체 넓이가 1 나와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요 fx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f3은 얼만데요? 3k죠. k값 모르니까.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3,3k가 되겠네요. 아, 그럼 요 높이가 얼마라는 소리요? 3k요. 자, 그러면 여기 윗변의 길이 얼마요? 3. 그리고 높이 얼마요? 3k.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k 계산하니까 얘는 2분의 9k요. 이게 전체 넓이 얼마? 1. 요게 핵심이라고 했죠. 예, 핵심 제일 처음부터. 자, 그러면 어떻게? k는 얼마요? 9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1번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든 그래프는 다 그렸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어렵긴 한데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문제를 푸니까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 넓이가 얼마요? 1 되는 거. 그래서 문제 정리하는 거. 이게 두 번째요. 뭐 중간에 2번 넣는다고 하면은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넓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프는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부터 이제 구했습니다. k값 구했네요. 9분의 2요. 자, 그럼 구했으니까 이제 밑에 문제 여기 있는 거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 그래프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게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2에서부터 3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px가 2에서부터 3까지. 이게 확률이에요. 그럼 k가 9분의 2라고 했으니까 다시 씁시다. 여기는 9분의 2 x. 그리고 넓이를 넓이 두께가 이게 제일 제일 얇은 거네요. 너무 확대를 했나봐요. 그래도 크게 봅시다. 자, 9분의 2x.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2에서부터 3까지는 넓이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2에서부터 3까지 요렇게 해서 이 넓이 구하자. 자, 그러면 이거 함수잖아요. 함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9분의 2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니까 어떻게? f2는 얼만데요? 9분의 4죠. 그럼 요거의 좌표는 어떻게 되더라? 2, 9분의 4요. 요거 높이가 이제 9분의 4. 9분의 4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리고
아까 전에 K가 얼마라고 했어요? 9분의 2라고 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3 집어넣으면 3, 9분의 6이니까 뭐 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높이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요. 그러면 이건 사다리꼴이잖아요. 요건 얼만데요? 1. 요거 만약에 사다리꼴이고 인식이 잘 안 되면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약간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얼마? 9분의 4. 요 밑에가 3분의 2. 높이가 얼마? 1. 이거 높이 넓이 구하라는 소리죠. 9분의 4가 너무 두꺼운데 좀 작게 할게요. 자, 넓이 구하자. 자, 사다리꼴 아랫변 3분의 2 더하기 윗변 9분의 4 곱하기 높이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계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계산하니까 9분의 10인데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9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 9분의 5가 되겠죠. 그럼 확률 뭘 구하라고 했어요? 2에서부터 3까지 넓이 구하라고 했죠. 그게 확률이니까 9분의 5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넓이 구하는 게 주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요거 멈췄다가 필기하고 요 필기된 것 전부 다 지울게요. 다른 식으로 푸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중학교 때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다 지워지네. 놀랐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워졌던 사람 앞쪽으로 잠깐 당겨서 그리세요. 2라고 했어요. 전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P, X가 2에서부터 3까지긴 한데, 요거 사다리꼴 구하는 것보단 난 요 빨간색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삼각형과 요 커다란 파란색 삼각형, 요거 두 개는 닮음일 거거든요. 근데 닮음비가 몇 대 몇이냐면 여기 길이가 2고요. 전체 길이가 얼마? 3이잖아. 닮음비는 2대 3이요. 자,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넓이비는 몇 대 몇이다? 4대 9요.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 파란색의 전체 넓이는 얼마였는데요? 1이었잖아요. 파란색의 넓이는. 그럼 여기가 1이었으면 여기 1 되기 위해서 나누기 9 한 거랑 똑같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4대 9라는 소리는 9분의 4와 똑같다는 소리죠. 자, 결론. 이거 4대 9예요. 그럼 빨간색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9분의 4가 된다. 라는 소리죠. 자, 그럼 요 빨간색의 넓이 얼마요? 9분의 4.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에서부터 3까지 요거 넓이는 얼마요? 9분의 5.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넓이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더라. 계산 간단한 형태는 오히려 이게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네, 뭐 여기는 사다리꼴 아래쪽 풀이 보니까 구했네요. 자, 그리고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그리고요. 요렇게, 요 넓이가, 요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적당히 가늘고. 자, 일단 체크해야 되는 거 범위 2까지죠. 0에서부터 2까지. 그리고 요거 이제 함수 기억해야죠. 얘는 1차 함수 직선입니다. 그리고 x에 0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k가 나오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4분의 1, 얘는 위로 올라가네요. 요만큼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2까지. 자, 그럼 요 점의 좌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4분의 2 플러스 k니까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높이가 얼마요? k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k. 그리고 요거는 2.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체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전체 넓이는 1이요. 그래서 위쪽에서 사다리꼴 구했던 것처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k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앞쪽에 쓸게요. 2분의 1. 예, 사다리꼴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여기는 2k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k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요? 1 나와야, 아이고야, 미안요. 여기 넓이가 2죠? 실수했네. 네. 밑변의 길이가 2죠. 여기 2죠. 여기 잘못 계산했어요. 대충. 근데 그래도 끝나고, 예, 연락받는 것보다는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네요. 그래서 여기 사라지니까 얼마요? 2k 플러스 2분의 1. 요게 전체 넓이가 되는 거죠? 1. 2k는 2분의 1. k는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k가 4분의 1이요.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뭐 k값 4분의 1 구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딱히 문제될 만한 건 없죠. 뭘 구해라? 1에서부터 2까지. 자, 여기 1에서부터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1에서 빨간색으로 합시다. 1에서부터 2까지 요거 넓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fx라고 하는 걸 다시 쓰면은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 뭘 집어넣자?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 나온다? 2분의 1 나오죠. 요 점의 좌표가 1 집어넣었을 때 1, 2분의 1이 나올 테니까. 요 넓이 구하면은 여기도 이제 k 플러스 2분의 1 요거 계산하니까 4분의 1 더하면 4분의 3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넓이 계산하자. 이거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밑변의 높이가 1이죠. 여기 높이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계산하면은 4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네, 8분의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패턴 좀 단순해 보이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 5번에서 좀 이제 달라지죠. 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냥 그래프로 줬어요. 요 정도면 사실 할만해요. 요 정도면 할만한데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를 안 주고 밑에 있는 요렇게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약간 더 어렵게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해가지고 요거 식으로 쓰는 거 연습하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뭐 복습 비슷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것도 오늘 녹화를 하고 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는 게 아마 9월 16일 수요일 부터 보기 시작할 텐데 지금 시간이 9월 15일 밤 11시 37분입니다. 11시 좀 넘어서 녹화 시작했는데 또 50분 꽉 채울 것 같네요. 또 뭐라고 하겠네요. 비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야밤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10시 반이에요. 씻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녹화를 안 했다. 녹화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되게 슬퍼요.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확률 밀도 함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뭐부터 구하자? 전체 넓이부터 구하자. 자, 요 빨간색 색칠해 놓고 요거 넓이가 얼마요? 일단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전체 넓이가 1 돼야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4분의 3이 나와야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얼마요? 4분의 1. 요 밑변의 길이가 1.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얼마? k라고 했죠. 자, 4분의 1 플러스 k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밑변 여기 높이 그리고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정리하니까
8분의 1 플러스 2분의 k가 얼마요? 1이요. 자, 그럼 2분의 k가 얼마요? 8분의 7이죠. 8분의 7. 그럼 k는 얼마요? 4분의 7. 맞나? 잠깐만, 계산이 4분의 1 플러스 k 곱하기 높이 2분의 1. 네, 맞네요. 곱하기를 잘 못해가지고 항상 좀 조심해야 돼요. k가 4분의 7입니다. 4분의 7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지금 k가 4분의 7, 선생님 1 넘는데요. 1 넘으면 될까 안 될까요? 1 넘어도 돼요. 네. 근데 4분의 7 느낌이 좀 이상한 게, 잠깐만요. 좀 시간 끌어서 미안한데, 다른 반에서 볼 때 내가 여기 4분의 5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 4분의 1 더하기 k, 그래, 아무 문제 없어. 곱하기 높이 2분의 1. 그럼 8분의 1? 그렇지. 뭔가 잘못됐지. 네. 여기가 1이 아니죠. 여기 4분의 3이라면서요. 네. 4분의 3. 다행이야. 경험이, 네, 저를 살렸네요. 자, 그래서 다시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2분의 k는 얼마? 4분의 3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6에서 8분의 1 뺐네요. 8분의 5. 그럼 k는 얼마요? 4분의 5가 되겠죠. 네, 요거 아니요. 항상 더하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곱하기죠? 나누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뭘 구하자? 2분의 3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지금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함수값 요 있는 점에 요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높이 못 구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요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배웠던 거 다 써먹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뭐냐? 얘는 1,4분의 1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 2,4분의 5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녹색으로 올라가 있는 이 선분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점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 기울기는 얼만데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한다면 요거 1이죠. 그래서 기울기 1이요. 아,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얼마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 기울기가 1이니까. 근데 1 집어넣었을 때 4분의 1이 나오죠. 4분의 1은 1 플러스 네모. 여기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함수는 어떻게 나오냐? fx는 x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점에 대한, 이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이 점의 좌표죠. 왜?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여기에다 뭘 집어넣자? 여기가 얼마?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3 집어넣었더니 2분의 3,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그러면 4분의 6에서 4분의 3 뺐으니까 얘는 얼마?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 4분의 3이요. 요 높이가 얼마? 4분의 5요. 여기가 2분의 1이요. 자, 그럼 넓이 계산해 봅시다. 넓이 계산하니까 어떻게 하자? 4분의 3 더하기 4분의 5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 곱하기 또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면은 2네요. 그래서 얼마? 2분의 1. 요 넓이 2분의 1. 생각보다 큽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필기 다 했다로 가정하고 여기 그래프 좀 지우겠습니다. 잠깐만. 요
이제 좀 많이 했던 거 여기 지울게요. 필기 더 필요한 사람은 잠깐 멈춰놓고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됐는데 좀 잠깐 잔머리 쓰자고요. 좀 느리네요. 제가 비싼 태블릿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문제겠죠? 자, 잔머리. 여기가 얼마예요? 4분의 1입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4분의 5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그럼 4분의 5랑 4분의 1의 평균이겠죠. 그거 얼마인데요? 4분의 3이요. 그래서 얘는 4분의 3이요. 평균이잖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요거 예.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은 자, 도형으로 설명을 할게요. 뭐 도형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긴 하는데 요렇게 계속 선을 그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만데요? 4분의 1이요. 그럼 요 길이 얼만데요? 1이요. 왜? 전체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면 여기가 1 돼야 되겠죠. 이 삼각형 절반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3 지점은 이 삼각형의 절반 지점. 그럼 요거 높이 얼만데요? 2분의 1이겠죠. 1의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 4분의 1, 밑에 4분의 1 더하면 얼마요? 4분의 3이요. 높이는. 그럼 요 점 나오죠? 길이 나오죠. 그러면 넓이 구할 때 조금 더 쉽죠. 함수 안 구해도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하면? 닮음 이용하면.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거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요거 좀 길어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용이 또 쉽지 않아요. 요거 아니고 요 다음 페이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는 양이 되게 많아집니다. 저도 싫어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하여튼 힘내봐야죠 뭐. 주말 하여튼 뭐 금요일날 일단은 금요일날 얼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안녕, 행복해, 잘 살아, 바이바이.